시카고 갈비의 명가, 시카고 갈비 하우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화요일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은퇴를 앞둔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자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최근 개인재정 정보 사이트 파이낸스 버스머니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에서 69세 미국인의 평균 순자산은 183만 6,884달러로 조사되었습니다. 중간 순자산은 39만 4,3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연령대에서는 초고액 자산가들의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중간값을 순자산과 비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중간값은 중간값으로 저축자의 절반이 해당 수치보다 높고 절반이 이 수치보다 낮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수치는 65세에서 69세 연령대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정확히 65세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보다 저축액이 조금 적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양호한 상태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려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인기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2026 회계연도 H-1B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한 외국인들의 수가 전년보다 25% 이상 급감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큰 인기를 끌어온 H-1B 취업 비자가 트럼프 정부의 엄격한 심사와 높은 기각률을 우려한 듯 등록 신청자들이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H-1B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첫 단계인 올 초에 접수한 등록자들은 35만 8,737명으로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47만 9,953명에서 24만 명, 25%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유학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에게 소셜미디어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는 이전의 노력에 크게 확대된 것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7일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전문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한 27일자 전보문에서 행정부가 이러한 필수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학생비자 신청자에 대한 새로운 인터뷰 일정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통신문에서 필요한 소셜미디어 심사와 심사의 확대에 대비해 영사관은 향후 며칠 안에 예상되는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또는 교환 방문 비자 예약 정원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전보문은 미래의 소셜미디어 심사가 무엇을 선별할 것인지 직접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테러리스트를 추방하고 반유대주의와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을 암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장이 없이도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업들이 발표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최근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준학사 학위,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과 별도의 학력이 필요 없는 직업들의 연간 중간 연봉을 순위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12개의 직업의 중간 연봉이 무려 1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직업은 공항에서 항공편을 감독하는 항공교통관제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중간 연봉은 14만 4,58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업은 2년제 대학을 통한 준학사 학위를 수여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위는 상업용 조종사로 중간 연봉이 12만 2,67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 직업은 중등교육 이후 상업용 조종 면허를 취득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자로 운영자도 중간 연봉이 12만 2,61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원자로 운영자는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 증명서만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발전소 운영자는 9만 9,670달러,
전력 분배사는 10만 7,240달러로 조사됐으며 엘리베이터 설치 및 수리공은 10만 6,580달러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가능한 고연봉 직업으로 조사됐습니다. 키보드가 없는 노트북 상상이 가십니까?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초박형 접이식 노트북인 메이트북 폴드를 출시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스마트폰처럼 얇은 초슬림형 폴더블 노트북 메이트북 폴드를 공개했습니다. 단일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이 기기는 90도로 펼치면 가상 키보드가 나타나 일반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 완전히 펼치면 18인치 세로 또는 가로 디스플레이로도 변신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얇고 가볍다는 것이 해당 기기의 특징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성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펼치면 4:3 종횡비, 노트북 모드에서는 3.2 종횡비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키보드가 없는 폴더블 노트북 출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연체된 학자금 대출이 있는 소셜연금 수급자들의 연금 압류가 시작됩니다. 압류 한도는 매월 수령하는 연금의 최대 15%까지입니다. 연금 압류는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중단했던 연방재무부의 상계 프로그램을 재개하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TOP란 정부가 지급하는 세금 환급, 급여, 그리고 각종 연금 중 일부를 채무 상환을 위해 차압할 수 있도록 허락한 프로그램입니다. 팬데믹 확산을 기점으로 중단됐다가 이후 바이든 정부도 이를 유예해 왔는데요.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에만 TOP로 해소한 압류 금액은 38억 달러에 달합니다. 압류 금액은 이론적으로 공제전을 기준으로 월 수령 금액의 최대 15%이지만 수급 총액에 따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차압 대상자가 이를 어필하려면 생활고나 학자금 면제 심사 중임을 입증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